위암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위암은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증상이 없는 위암, 식생활이 중요한 위암을 어떻게 진료하고 치료하고 관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암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경미하고 경과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조기 위암 같은 경우에서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가벼운 불량 증상을 나타낼 수 있으며 병이 진행하면서 오심, 구토 같은 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빈혈이나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조기 포만감 등이 오래 지속된다면 위암의 증상이라 생각하고 진료 받아보신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증상만으로는 위암을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조기 위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건강검진 내시경을 하시면서 조직검사를 해서 위암을 확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위암을 확진하고 난 다음에는 초음파 내시경 같은 검사를 시행하여 위암의 침륜 깊이를 확진하고 그리고 초음파 검사, CT 검사, MRI 검사, 펫 같은 검사를 시행해서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조기 위암의 경우에서 내시경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내시경 기기도 발달되고 환자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최근 발생한 위암의 50%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조기 위암의 원칙적인 치료는 병변의 절제술과 주위에 광범위 임파선 절제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파선 전이가 없는 조기 위암의 경우에서는 내시경 절제술이 가능합니다. 내시경으로 점막 절제술을 하거나 점막하 절제술을 하면서 위암의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기 위암 중에서 뇌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위암은 일단 크기가 2cm 이하여야 하면서 그 병이 점막이 국한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양이나 교양에 반응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분화된 암이어야 되면서 주위에 임파선 전이가 없어야 합니다. 치료 후에 위내시경으로 진단된 병기와 치료 후에 그 전체적인 암 덩어리를 보고 진단된 병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시경으로 뜯어낸 조직 검사는 일부분만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전부 다 검사했을 때는 그 병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화도가 나쁜 분화암이거나 아니면은 림프 혈관 쪽에 전이가 있거나 점막하 전이가 있다면은 그 병은 임파선 쪽으로 전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위암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보통 추적 관찰은 한 3년 이내에는 한 3에서 6개월 정도, 그 후에 5년까지는 반년에 한 번 정도 보통 추적 관찰을 하시게 됩니다. 추적 관찰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혈액 검사, 영상학적 검사, 위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시경으로 치료 시에는 재발률이 한 3.3에서 14% 정도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시경 시술로 위암을 치료한 이후에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꾸준하게 위내시경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위암 치료 원칙은 수술입니다. 원말 병소를 수술하고 그 주위에 광범위하게 임파선 절제를 시행한 후에 잘라낸 장기를 이으는 위장 재건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조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은 복강경 수술도 개복 수술에 비해서 그 성과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의 위치가 위 중하부에 있다 그러면은 위 3분의 1을 절단하는 위아전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며 병변의 위치가 위 상부에 있다면은 위 전체를 절단하는 위전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기 위암의 경우에서 그 위암의 위 상부에 있을 때 근위부 절제술이라는 것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했을 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위상부에 있는 조기 위암의 경우에서 전절제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술 후 항암 치료는 병이 2기와 3기 환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했을 때 재발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발된 환자거나 원격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도 보존적 항화학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는 환자의 생존율을 높여주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에 환자 신체적 상태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조심스럽게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위암과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짠 음식, 탄 음식, 매운 음식 이런 게 궁금하실 겁니다. 짠 음식 같은 경우에서는
과다 염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점막의 소실이나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 위에 유해 물질이 위에 들어가게 돼서 위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탄 음식 같은 경우에서는 몸에 해로운 물질이 위에 들어오게 되면 위점막 세포의 돌연변이를 유발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위암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짠 음식, 탄 음식 모두 다 안 좋다 생각 들고 매운 음식 같은 경우에서는 적당히 매운 음식은 위암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운 음식은 대부분 짠 음식이기 때문에 이는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헬리코바터균이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 들었을 때 헬리코바터균이 있으면 위암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걱정하면서 진료실에 많이 오십니다. 분명히 헬리코바터균은 위암과 연관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헬리코바터균에 감염된 모든 사람들이 다 연관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위에 뭐 교양같이 헬리코바터가 이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확신되면은 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 의료보험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헬리코바터균이 있는 환자들은 모두가 다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균이 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놔두는 것보다는 치료하시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병원 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시경 검사상 뭐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표화생 뭐 이런 말들 뭐 위에 생기는 만성 위염의 종류입니다만 이들도 위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런 만성 위염과 헬리코박터균이 같이 있다 그러면은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심으로써 위암 발생률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위암의 발생은 환경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짠 음식, 또 질산염이 많은 음식 같은 것을 피하시면서 저염식 그리고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흡연 같은 경우에는 위암 발생률을 2배 내지 3배 높입니다. 그래서 금연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위암의 가족력이 있으시면서 내시경 후에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다면 전문의를 찾아서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여 위암을 예방하시는 것이 도움되겠습니다. 이상 내과 전문의 주동욱이었습니다.